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유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다음과 같은 스테디 플로우 우리 얘기했었죠. 오늘 보나 내일 보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incompressible flow, non-viscous, irrotational flow인 경우 우리 이런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거에 가장 큰 두 가지의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하나는 continuity equation, 여기서의 단면적이 A1, 유체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V1, 여기는 단면적이 A2, 나가는 속도가 V2라고 하면 incompressible fluid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오는 유체의 양이랑 단시간당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이 안에서 나가는 게 없다는 조건을 쓰면 우리 다음 같은 식을 우리 만족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면서 요 스트림라인으로 만들어진 튜브가 있으면 그 튜브를 쭉 만들면 요 비록 이런 파이프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스트림라인으로 만든 튜브를 생각하면 그 튜브에서도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아주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걸 이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을, 물론 여름에 더워서 많이 틀려서 확 틀어서 콸콸콸콸콸 나오면 스테디 플로우가 아니죠. 그러면 터뷸런트 플로우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조금 틀어서 물이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가늘게 쭉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의 물의 단면적은 A0, 여기서의 단면적은 A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사이에 높이가 H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물이 내려올 경우 단위 시간당 여기를 흘러내려가는 물의 부피는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게 질문이에요. 우리 그걸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를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물의 양은 여기는 요걸 보면, 여기서 보면 스트림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건 여기를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거랑 같을 테죠. 여기 속도를 V0 여기 속도를 V라고 하면 당연히 continuity equation A0, V0는 AV랑 같을 테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같은 시스템은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니까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죠. 여기 있는 작은 물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자유낙하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냐면 여기서의 속도를 V0, 여기 속도를 V라고 하면 중력가 속도가 G니까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GH, 우리 다음 같은 형태를 쓸 수 있고, 따라서 두 식을 보면 V0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V0의 제곱은 요 양이 어떻게 되나, V가 V0로 쓰고 싶으면 V0로 쓰고 싶으면 A분의 A0 V0의 제곱이죠. 제곱. 이걸 넘기면 V0의 제곱 A 제곱분의 A0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 2GH죠. 그래서 V0는 이걸 프로덕트를 취하고 2GH A 제곱 A0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물론 V0도 구할 수 있고, V0도 우리가 주어진 양 H, A, A0로 쓸 수 있고, V도 물론 구할 수 있죠. 이 관계식을 쓰면.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단위 시간당 나오는 레이트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게 A0, V0니까 여기다가 A0를 더 곱하면 되죠. A0를 곱한다는 거는 A0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A0 제곱, 그래서 분자분모를 A0 제곱으로 나눠주면 1,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우리 이렇게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써서 우리 쉽게 다음과 같은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가장 복잡한 베르누이의 방정식인데, 베르누이의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체역학에서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이에요. 그걸 왜 어떻게 우리 성립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물론 베르누이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혹시 물리학과에 들어오면 베르누이 수리 물리에서도 베르누이 많이 들어보고 하지만 베르누이가 그럼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냐? 아니에요. 베르누이 사람 많아요. 베르누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물리학자, 과학자인 베르누이가 한 건데 뭐냐면 다음과 같이 파이프가 가다가 굵기도 달라지고 높이도 달라지고 우리 다음 같은 곳에서 이 안에 아이디얼 플루이드가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서의 단면적이 A1, 여기서의 단면적이 A2, 여기서 높이가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높이가 Y1, 높이가 Y2, 여기서 속도가 V1, 여기서 속도가 V2,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이 P1. 압력을 생각하면 우리 도대체 압력을 어떻게 생각하지? 압력은 틀림없이 어떤 액체에 작용하는 압력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요 하늘색으로 칠한 요 부분에 파이프의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 물론 유체가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어느 주어진 순간에 다음과 같은 하늘색 유체를 보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뭐죠? 이 유체가 받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P1 이쪽으로 P2 다음과 같이 작용할 거라 이거예요. 그 방향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걸로 작용한다고 우리 치면 나중에 음수가 되면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죠. P1, P2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유체가 이렇게 쑥 지나가지만 유체가 계속 쑥 지나가지만 우리 유체를 다 잉크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느 순간 요 파란색으로 칠한 게 어떤 주어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쑥 들어오면 그만큼 여기서 쑥 밀려 나가겠죠. 그러면 쭉 들어온 거랑 쑥 나간 거랑 차이를 보면 요 안에 있는 요 유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게 쑥 들어오고 이게 쑥 나갔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있는 요 파란 칠한 물체랑 유체랑 여기 있는 요 연두색 부분의 유체 사이에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work 카이네틱 에너지 티어렘을 쓰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딴 건 변화가 없으니까. 하늘색 부분은 변화가 없고 요 관심 있는 의미의 요 파이프의 부분에서 보면 시간당 변한 건 요만큼이 들어오고 요만큼이 나갔으니까 우리 요 파란 것과 연두색 부분의 유체에 대해서만 우리 일과 에너지 정리를 써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쓴 거 쓰려면 당연히 이쪽 걸 먼저 양쪽을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요게 들어온 거 나중에 요게 나간 거니까 요걸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여기 있는 요 유체의 작은 부분을 매스를 델타 m이라고 하면 물론 여기 들어온 요 부분도 델타 m이겠죠. 그래서 델타 m 2분의 1 델타 m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m v1 제곱. 델타 m은 요 안에 요 부피를 델타 v라고 하고 덴서티를 로라고 하면 로 곱하기 델타 v로 쓸 수 있죠. 델타 m은. 그래서 우리 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1 로 델타 v 델타 m 곱하기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입니다. 이제 한 2를 봐야죠. 워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위치가 높이가 다르니까 여기 중력이 작용하면 그래비테이셔널 워크를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한 일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그래비테이션에 의해서 한 일은 우리 잘 아는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 다음 같은 거에서 그래비테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봐야 되나?
한 1, 이게 1로 들어왔는데 이게 결국 이게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그래비테이션이 한 1은 그래비테이션은 밑으로 작용하는데 사실 올라간 게 y2 마이너스 y1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mg y2 마이너스 y1 역시 여기서 델타 m을 로 곱하기 델타 v로 바꿔서 쓸 수 있죠. 프레셔가 한 1은 프레셔가 한 1을 우리 생각해야 되죠. 한 1은 원래는 힘 곱하기 힘에다가 델타 x 움직인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 힘은 여기 작용한 힘은 여기 단면적이 A라고 하면 당연히 힘은 프레셔 곱하기 단면적이죠. 프레셔가 왜냐면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프레셔 곱하기 힘, 프레셔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x. 근데 이 A 곱하기 델타 x를 보면 단면적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한 게 뭐냐면 요거의 부피가 되죠. 그래서 우리 A 곱하기 델타 x는 델타 V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1은 F라는 힘으로 델타 X만큼 움직이게 하면 P 곱하기 델타 V랑 같죠. 그래서 그걸 또 보면 P는 이쪽은 P2가 이렇게 작용했다고 했는데 움직이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P2 델타 V 왜 소문자로 돼 있지? 델타 V 그 다음에 이거는 P1 곱하기 A 델타 V 그래서 다음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델타 V로 묶으면 다음같이 쓸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를 합한 게 델타 K랑 같다고 넣으면 되죠. 그래서 보면 P1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 P2 요 유체에 대해서 작용한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첫 번째 거는 요거고 그래비테이셔널 워크 요거는 프레셔에 의해서 한 워크 요게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걸 쓰고 봤더니 델타 V가 양변에 다 있으니까 델타 V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Y2, Y1, P2, P1, V2, V1이 다 있으니까 우리 밑에 서브스크립트가 1인 거를 전부 다 왼쪽에 2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P1 플러스 P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 V1 제곱인데 일로 오면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Y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로지 Y1 다음과 주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V2니까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 제곱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P1 1이라는 요 위치에서 Y1의 위치에서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플러스 로지 Y1 이거는 2라는 지점에서의 요거에 대응되는 값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 제곱 로지 Y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은 지금 여기가 특별한 1과 2를 봤지만 1과 2는 우리가 아무렇게 정해도 되니까 뭐냐면 요 컨비네이션은 어느 곳에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P1 이렇게 썼지만 임의의 점에서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지 Y 다음과 같은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버리뉴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렘을 써서 우리 쉽게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뭐냐면 그럼 요 관계를 우리 이용해서 도대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일반적인 경우를 보기 전에 우리 베르노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 정지한 유체 우리가 지난번에 스태틱한 경우를 봤는데 그때는 뭐냐면 V1과 V2가 0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거에서 여기서 V1과 V2를 0으로 놓으면 나머지에 관한 식을 보면 P2는 P1 플러스 로지 Y1 마이너스 Y2 이것을 많이 본 식이죠. 그죠? 뭐냐면 어떤 곳에서보다 Y1이라는 곳에서의 프레셔랑 밑으로 내려왔을 때 Y2라는 곳에서의 프레셔의 차이는
그 위에 있는 단위 면적당의 물기둥에 해당되는 중력과 같다는 게 바로 이 프레셔죠. 그 다음에 높이가 같으면 y1과 y2가 같으면 p1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결과를 주죠. 뭐냐면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두 개의 썸이 일정하면 속도가 두 개가 일정하려면 v1이 커지면 p1이 작아져야죠. 속도가 큰 곳에서는 압력이 작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교육적으로는 안 좋은 이런 거 약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창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왜냐면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막 들어와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니까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쑥 지나가면 그러면 차 안에서는 공기가 속도가 0이고 바깥에서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우리 이 관계를 보면 바깥에서는 압력이 작고 안에서는 압력이 크죠. 그래서 뭐냐면 담배라는 걸 빼고 자동차에서 연기를 왜 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 자동차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우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날 문이 세게 닫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이 이렇게 이걸 미닫이라고 하지. 여닫는 문이 있죠. 여닫는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어디 다른 쪽 창문을 열어서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꽝 닫히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나? 있죠. 요새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도 많죠. 요즘 학생들한테 시계 방향이라 그러면 헷갈리죠. 왜냐하면 요새는 다 디지털 시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다가 쾅 닫히지 빨리 오다가 닫히는 경우는 없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 우리가 그럼 당연히 창문을 저기 한쪽엔 창문이 열려 있고 방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스테디 플로우로 나가게 되죠. 어떻게 나가죠? 여기 단면적이 A고 여기 B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문 뒤쪽에 공기는 정지해 있죠. 앞쪽에는 공기가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 압력이 더 작죠. 그죠? 이 관계에 의하면. 그러면 뒤쪽에 압력이 크고 앞쪽에 압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지.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열려 있을 경우 뒤쪽에도 압력이 크면 닫히려고 그러죠. 바깥에서 반대쪽에서 힘이 더 크니까 닫히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나가는 면적이 줄어들죠. 줄어들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 의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 이쪽 압력이 더 작아지죠. 그럼 더 큰 힘을 받죠. 그러면 더 작아지죠, 면적이.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더 빨라지면 점점 압력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확 닫힌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이렇게 열려 있다가 닫히는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있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어도 뭐냐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어도 처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쪽에 압력이 작으니까 닫히려고 그러고 닫히면 면적이 줄어들면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압력차가 더 커지니까 더 빨리 닫히려고 그러고 해서 쾅 닫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바람이 부는 날은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항상 문이 쾅 닫히지 빨리 오다가 쓱 닫히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게 베르니의 원리에서 실패로 만든 장난감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실패처럼 원기둥의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에다가 여기다가 종이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못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위에 종이에다가 핀을 꼽은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원기둥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 다음에 밑에서 불어요. 밑에서 부르면 이게 어떻게 되나? 위로 확 올라가나? 아니면 가만히 있나? 단면을 보면 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럼 이 속도가 여기는 속도가 있고 여기는 속도가 0이죠. 그럼 이쪽에 압력이 더 작죠. 이렇게 눌려요. 여기서 불면 이게 튀어나가지 않고 불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랑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알면 우리 다음 같은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할까?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다음 같은 물탱크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죠. 물탱크가 막 있는데 빵빵빵빵 하다가 물탱크에 딱 이렇게 해서는 물이 쫙 튀어나오죠. 그 경우 위에 물이 열려있는 경우 밑에 위에서 수면에서부터 H인 곳만큼 떨어진 곳에서 물이 구멍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이 뚫리면 물이 뿜어나오는 속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물이 뿜어나오는 속도가 얼마냐고? 그럼 여기가 단면적이 A고 스몰 a고 여기가 단면적이 A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체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단면적이 스몰 a, 여기가 단면적이 A라고 하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쓰면 요게 떨어지는 수면이 줄어드는 속도를 v0 나간 속도를 v라고 하면 당연히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쓰면 av는 라지 a 곱하기 v0 근데 보통 총알 구멍이 이 위에 이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v0는 거의 이게 수면이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여기 나가는 v0 v0는 다음과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요 유체에서 베르누이식을 쓰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쓰나 여기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여기서의 압력 P0 대기압이죠. 공기랑 닿아 있으면 항상 대기압이랑 같죠. P0 2분의 1 로 여기네 이거는 아니 그건가? 그렇죠 여기죠. P0 2분의 1 로 V0 제곱 플러스 로 GH 우리 V0는 굉장히 작다 그랬죠. 여기서는 P0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왜 둘 다 P0냐면 여기나 여기는 전부 다 공기랑 닿아 있죠. 공기랑 닿아 있으면 대기압이랑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P0 없애고 이거 무지 작다고 하면 뭐에 비해서 작냐면 이거에 비해서 훨씬 작죠. 자, 무시하면 요거 로 GH가 요거랑 같으니까 V는 스퀘어 루트 2GH로 나오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벤츄리 튜브라고 해서 여기가 U자관을 놔두고 마노미터라는 건 되게 순으로 이렇게 U자관에다 집어넣고 여기 단면적을 A 여기 단면적을 스몰 a로 만들어 놓고 공기를 쭉 불어 넣으면 여기 속도를 캐피털 V 여기 속도를 스몰 v라고 하면 여기서 속도 v를 면적 a 스몰 a 그 다음에 요 압력 차이 이런 걸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을 때 프로펠러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속도를 구할 때 속도계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썼어요. 근데 요새 제트기는 너무 빠르니까 이거 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이런 거 썼어요. 그렇지만 우리 유체역학을 더 이상 안 쓰긴 하지만 유체역학을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거라 이거예요. 벤츄리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보면 뭘 해야 되나? 우리 이제 봐야죠. 우리 여기는 움직이는 유체에서 나오는 식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a 곱하기 b는 ba가 b인데 a 곱하기 b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르누이의 이퀘이션을 쓰면 요 점에서의 P1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Y는 같죠. 우리 여기랑 여기랑 높이는 같다고 치면 그건 없고 이게 P2 2분의 1로 V 제곱. 근데 V 제곱은 여기서 보면 A분의 A의 제곱 V 제곱. 그래서 우리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 이쪽으로 넘길까? 로 V제곱 A제곱 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은 P1 마이너스 P2 P1 여기가 압력이 더 높나? 압력이 높죠. 속도가 왜냐하면 단면적이 크니까 속도가 작을 테고 속도가 작으면 여기가 압력이 더 높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U자 튜브에 수온을 넣어두면 이쪽이 더 올라가겠죠. 저희가 더 압력이 더 크니까. 얼마큼 크냐면 사실은 요 안에 있는 수온의 밀도 곱하기 G 곱하기 H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 양을 우리가 델타 P라고 합시다. 델타 P가 P1 마이너스 P2. 이게 델타 P죠. 그래서 V는 V 제곱은 델타 P 2배의 델타 P 나누기 로 그다음에 이거 역수 A제곱 마이너스 1 분자분모에 A제곱을 곱하면 하고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게 바로 이 양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책에 나온 문제인데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공기 중에서 알루미늄 볼 스피어를 저울에다가 쟀어요. 물론 이 안에 쟀으면 공기 안에 있으니까 공기에 부력이 있지만 뭐 어떻게든 이거 저울로 재보니까 저울 잡아당기는 힘을 재보면 F 에어라고 합시다. 그게 요거의 질량을 MS 밀도를 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이걸 물 속에다 어떤 액체 속에다 집어넣어요. 어떤 액체 속에다 집어넣는데 액체 밀도를 모르는데 이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이런 데 집어넣었더니 sub이라는 게 submerge 안에다 잠겨놨을 땐 이 안에 저울이 이때랑 약간 바뀌더라 이거야. 당연히 바뀌겠죠. 왜냐하면 부력을 더 받을 테니까. 어떨만큼 받냐면 잠긴 부분에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재는 게 다음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까지는 쉽죠. 오케이. 그럼 그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그럼 그러면 부력은 buoyant force는 당연히 요거에서 뺀 거겠죠. 뺀 양이 M 곱하기 G. M은 뭐냐면 요 부피 알루미늄 스피어에 해당되는 유체의 질량 M 곱하기 G. 당연히 요거만큼 되겠죠. 우리 공기의 부력은 밀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하면 M이 로가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로 요거의 부피를 V라고 하면 V 곱하기 G죠. 근데 볼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연히 요 스피어의 질량 MS를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되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요 양은 F 에어가 MG니까 MSG니까 MS 대신에 F 에어 나누기 G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것이 쓰면 V는 알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B는 로 G V 대신에 F 에어 로 알루미늄 G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상쇄가 되고 여기서 로는 로 AL
F예요. FB가 F예요. F sub이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밑에다가 저울을 놓고 다음과 같은 유체를 넣기 전에 저울을 놓고 얼마가 돼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걸 잠겼을 때 여기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저울의 눈금이 변하나 안 변하나? 늘어나나? 왜냐? 그거 생각하기 어려우면 요 스피어랑 요 유체 전체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보면 요 시스템은 평형 상태에 있죠.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죠.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만큼 받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들어오면 이게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F sub으로 받으면 원래 중력, 부력 여기는 요양, 중력 이게 F sub 그 다음에 이거의 중력 끄다 되네. 그게 합해지나? 이거랑 벌써 부력이 뭐야? 그게 중력이 있고 이거 위에서 이걸 잡아당기고 요 차이만큼 그렇지 않은데 밑에 있는 게 받는 부력만큼 밑으로 더 눌러야 되는데 그죠? 받는 부력만큼 밑으로 더 눌러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저울이 요 부력만큼 더 늘어나죠. 힘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다음 같이 되고. 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예요. 이게 뭐지? 역시 위에 여기 넓이가 여기 있는 이 넓이보다 굉장히 큰 경우 총알로 빵 뚫었어요. 그랬더니 얼만큼? 원래 높이는 large h인데 왜 원래 수면에서 스몰 h만큼 되는 것에 V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쑥 가서 여기 가서 x만큼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x만큼 떨어졌으면 요 스몰 h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V는 스퀘어 루트 2GH래. 그리고 자연학하는 거죠. 얼마큼 자연학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 이게 H-H죠. 2분의 1 GT 제곱. 그러니까 T가 2배 H-H G의 스퀘어 루트만큼 동안 V라는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 2GH에다가 스퀘어 루트 2H-HG가 X죠. 그래서 G 상쇄되고 2배 스퀘어 루트 H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그러면 우리 뭐냐면 지금은 X가 주었을 때 H를 구하라고 X만큼 갔을 때니까 거꾸로 풀어야지. 거꾸로 풀면 4분의 X 제곱은 H 제곱 넘기면 H 제곱 마이너스 H 플러스 4분의 X 제곱은 0 H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H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두 개가 다 되나? B제곱 H
마이너스 H. 두 개가 다 되나? 두 개가 다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가 있고 하나는 더 밑에서 내려올 수 있죠. 밑에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물이 떨어지는 시간은 더 짧지만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니까 x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내려오는 거랑 여기서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죠. 다음 같이 있으면 두 군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빵 뚫렸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제일 멀리 가려면 이거 풀면 되죠. 주어진 h에 대해서 제일 멀리 가려면 이건데 이게 최대가 되면 되죠. 그죠? 이게 최대가 되는 거는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h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hh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분의 h의 제곱 플러스 4분의 h제곱.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은 스몰 h가 2분의 라지 h가 됐을 때 4분의 h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h제곱이면 어떻게 되나? 이게 4분의 h제곱이면 아닌데? 응? 뭐? 이거? 내가 잘못했나 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h가 2분의 h일 때죠. 그죠? h가 2분의 h일 때 4분의 h를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h니까 h가 되는 거죠. 반 있을 때 h만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멍을 가운데 요거에 반에 똥 뚫어야지 제일 멀리 나간다는 거죠. 오케이. 재밌는 문제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과학경시대회 출제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과학경시대회를 옛날엔 냈어요. 나보고 출제를 하라고 해서 과학경시대회 출제는 되게 어떤 걸 내냐면 주어진 인풋이 가장 적고 황당한 문제를 내는 게 과학경시대회의 가장 재밌는 문제죠. 이게 뭐냐면 물속에 나무 판자가 있어요. 나무 판자를 한쪽 끝에다 놓고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양쪽 대각선이 수면과 딱 만나게 됐다 이거예요. 물의 밀도는 1kg/세제곱 1g/세제곱센티미터 됐을 때 이 나무 판자의 밀도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주어진 건 한 변, 두 변의 길이만 주어졌어요. 이럴 때 이 판자의 밀도는 불쾌하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뭘 쓰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이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 토크의 평형을 보면 되죠. 그죠? 그럼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지? 당연히 아니 우선 잡아당긴다니까 이쪽에 힘이 있고, 그죠? 우리 이것도 몰라요. F라고 놓고 중력, 오케이, 좋은 말이야. 또 뭐가 있죠? 부력이 있죠. 부력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만큼 되죠. 힘의 위치는 요 삼각형의 질량 중심이에요. 그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랑 같아. 식 하나 나오죠. 토크는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느 걸 기준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 A? 요 점을 기준으로? 이 길을 어떻게 구하지? 근데 MG 자리가 중점이니까 연장하면 F까지 됐잖아요. 어디까지? 이걸 연장하면 F가 닿는다고? 어? 그러니까 삼각형 무게중심에서 그 뭐지? 사각형 무게중심을 이으면은 저 F 있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 그걸 연장시키는. 이렇게 간다고? 네. 이렇게 간다고? 네네네. 왜? 중점을 지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네네네. 이렇게 하면 그러네. 오케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지오메트리 문제예요. 그죠? 뭐냐면 어느 한 점을 잡으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요게 요 점에서 MG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한 토크를 계산하면 요거에 곱하기 요 거리 요거 곱하기 요 힘 곱하기 요 거리 근데 요거 때 요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같지 않나? 그죠? 근데 무게 중심은 질량 중심은 이 대각선을 2대 1로 하지 않나? 그럼 이게 3이지 않나? 3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1대 3이죠. 그러면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문제 요 두 변만 딱 주고 다른 거 같은 경우 이물체의 밀도를 구해라 하는 이런. 자, 그래서 우리 13장을 다 끝내고 그만할 수는 없지. 진도는 영원해.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건 우리 지금까지 여태까지 공부한 거와는 좀 다른 걸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 뭘 공부했었냐면 물체가 운동하는 거, 물체가 힘을 받고서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모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어느 주어진 시간을 딱 줬을 때 주어진 시간에 움직이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오슬레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그 주어진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무한히 길 수도 있어요. 무한히 긴 경우에는 우리 오슬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되게 오슬레이션은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을 재는 도구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런 오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된 시스템, 우리 생물체나 지구나 모든 물체들이 전부 다 안정된 시스템에 있죠. 안정됐다는 건 뭐냐면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고 그 낮은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고 이 낮은 에너지 상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한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점점 더 낮은 상태로 무한히 내려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제일 낮은 상태에 있고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경우 물체가 다음과 같이 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운동을 하는 오슬레이션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복잡한 운동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제일 간단한 거 심플 하모닉 모션을 볼 거예요. 심플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무슨 뜻인지. 하모닉이 뭔가, 하모닉 모션이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거를 삼각함수 우리가 보통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도 하지만 하모닉 펑션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션을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얘기해요. 정리 좀 해봐. 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에 움직이는 걸 봤더니 어느 한쪽에서 커졌다가 다음과 같은 사인, 이거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모양을 가지, 코사인 함수 형태를 가지는 경우. 그래서 뭐냐면 물체가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서 쭉 보면 다음과 같이 진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시간에 대해서 보면 여기는 여기서 딱 끊어서 요거를 계속 반복시켜 놓으면 진동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단위, 요거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은 원래의 모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이게 뭐죠? 시간축이죠. 그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가 period라고 불러요. 다음 같은 거를 그래서 다음 같은 모션을 periodic motion 혹은 harmonic motion이라고 부르고, 그럴 경우에 period t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그 가장 반복되는 최소한의 시간, 그거를 우리가 period라고 하고, 반대로 그러면 단위 시간에 몇 번 진동하냐 하는 걸 우리가 frequency라고 해요. 그래서 frequency는 단위는 원래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 요즘 차 렌트카 회사 이름이랑 똑같죠. 단위로 쓸 땐 소문자로 hertz, 다 쓰기 귀찮으면 대문자 h, z로 쓰고 hertz라고 읽어요. 차원은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유닛은 시간의 역수예요. inverse second이에요. S-S. period은 당연히 진동수의 역수예요. frequency의 역수예요. 당연히 그렇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위 시간당 몇 번 진동하느냐, 두 개 곱하면 당연히 그 두 개는 역수 관계에 있어요. 우리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기술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운동을 기술할 때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힘은 m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써서 물체의 운동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봤죠. 오실레이션은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쓸 거예요. 다음 같은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는 거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쓴다고 하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거예요. 우리 되게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컨벤션으로 코사인으로 써요. 하지만 코사인과 사인은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서로 우리가 익히 동등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그냥 컨벤셔널리 오실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거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 이거예요. 코사인 하모닉 모션이죠. 심플 하모닉 모션. 나오는 양들이 꽤 있어요. xm 주어진 시간 t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는데 t는 아는데 xm 오메가 파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이 양들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 양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 양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앞에 있는 xm은 이 뒤에 있는 코사인은 이 안에 t가 어떤 값을 가지든 코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이죠. t가 어떤 값에 대해서든. 그래서 우리 뭐냐면 xt는 기껏 커봤자 xm, 기껏 작아봤자 마이너스 xm이죠. 그래서 우리 제일 이거의 절대값은 이 크기는 요 xm을 양수라고 하면 그 크기는 원래 0인 점에서부터 얼만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앰플리튜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요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안에 요 양은 코사인은 삼각함수인데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인데 이 안에 있는 양은 차원이 디멘션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디멘션이 없고 되게 각도를 나타내죠. 우리 보통 레디안, 뭐 각도로도 나타내지만 레디안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 각도로 나타내는 이 양을 영어로 페이스, 위상이라고 불러요. 페이스는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이랑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랑 다음과 같이 나눠 쓸 수 있어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은 컨스탄트지 뭐. 페이스 중에 컨스탄트인 부분이어서 페이스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를 묶으면 오메가로 묶으면 t 플러스 오메가 분의 파이니까 원래 있는 코사인 오메가 t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관계가 있죠. 다음 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오메가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디멘션이 없는 양인데 요건 t는 시간의 차원 디멘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메가는 틀림없이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할 때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진 것 중에는 프리퀀시가 있었죠. 프리퀀시인데 그럼 왜 이걸 프리퀀시로 안 쓰고 이상하게 오메가라고 쓰냐? 이 안에 있는 요 페이스 혹은 앵글에 나타나는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앵귤러 프리퀀시랑 프리퀀시랑은 서로 차원, 디멘션이 같으니까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면 이게 우리 피리어드를 t라고 하면 피리어드가 t라고 하면 어떤 우선 파일을 쉽게 0이라고 놓으면 간단하게 피리어드가 t라고 하면 주어진 스몰 t에서의 이 값과 t에서 t만큼 지난 것의 값이 같다는 거죠. t만큼 지났으면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메가 t랑 오메가 t 플러스 t는 2파이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제일 작은 거니까 t라는 게 바로 그 시간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2파이만큼 차이가 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오메가 곱하기 피어리드 t가 2파이,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t죠. 우리 조금 아까 정의할 때 프리퀀시는 t분의 1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은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예요. f가 프리퀀시,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 이들 사이에는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의 관계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다 얘기했죠. 그래서 x라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어진 시간에 t에서 볼 때 심플 하모닉 모션은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형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이거 두 개를 더한 양은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빼기 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양은 사실은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의 적당한 합이 되는 거죠. 그 합의 개수는 코사인 파이랑 마이너스 사인 파이로 주어지는데 파이를 적당히 조절하면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건 코사인과 사인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 두 개 다 쓰면 복잡하니까 한 개로 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xt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면 우리가 빌로시티를 계산할 수 있어요. 빌로시티 어떻게 계산하죠? 시간에서 미분해 보면 되죠. 시간에서 미분하는 거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가속도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m 코사인 오메가 t 라고 써서 보니까 가속도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비례하죠. 왜냐하면 A는 시간에 의존하는 A는 그때의 디스플레이스먼트 X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양은 적당한 상수인데 음수의 상수가 붙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스프링에 달려 있을 때 그렇죠. 여기다 양쪽에 M을 곱하면 F는 마이너스 KX의 형태를 가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잡아서 당겼다 놓는 모션이 그게 바로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해요. 우리 그걸 알 수 있고. 우리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그리는데 파이가 있으면 복잡하니까 우선 파이를 0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코사인이죠. x는 한 주기만 그렸어요. 한번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xm 원래 사인 이게 사인인데 마이너스니까 다음과 같이 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코사인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양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스프링 마찰이 프릭션이 없는 곳에 질량 m 스프링 컨스턴트가 k인 곳에서 원래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처음에 쭉 잡아당긴 게 앰플리튜드가 되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게 마이너스 kx죠. 근데 우리는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하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메가 제곱은 다음과 같은 심플 하모닉 모션을 마스 m과 스프링 컨스탄트로 쓰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앵귤러 프리퀀시는 다음과 같은 것의 앵귤러 프리퀀시는 k를 m으로 나눈 거에 스퀘어 루트로 취해져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뭘 했더라? 중력을 배울 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에서 뻥 뚫었을 때 위에서 물체를 정지시켰다가 놓으면 중력에 의한 효과로 용수철 힘처럼 진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그때 앞에 있는 F는 마이너스 KR의 형태로 둬서 K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질량을 알고 있으면 그때 그러면 한번 떨어져 여기서 탁 놓으면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주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심플 하모닉 모션이에요. 우리 여태까지는 앵글러 프리퀀시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어요. 피어리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오메가 곱하기 t는 2파이라며. 그러니까 2파에다가 요거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지구에 대한 얘기는 논 물체의 질량 F는 마이너스 KR의 형태로 줬을 때 주어진 K 그거를 집어넣으면 한번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좀 더 그 심플 하모닉 모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할 때 그러면 에너지는 물론 거기는 우리 이제 스프링인 경우에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는 걸 아니까 스프링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근데 x가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다음과 주어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죠. 근데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 v가 아까 오메가 마이너스지만 오메가 제곱 xm 제곱 사인 제곱이었죠. 근데 보면 m 오메가 제곱이 k였어요. 그죠? 여기 2분의 1 k예요. 요거랑 똑같죠. 2분의 1 kxm 제곱 2분의 1 kxm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각각은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두 개를 더한 거는 일정해요. 미케니컬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우리 그 양은 2분의 1 kxm 제곱 처음에 가장 늘려놨을 때 거기서 탁 놓으면 바로 그 xm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래서 보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 그래프로 그릴 때 쉽게 우리 파이를 0이라고 놓으면 포텐셜 에너지 어느 게 포텐셜 에너지야? 연두색?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제곱을 하면 주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줄어들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사인 제곱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서로 교대로 나타나지만 우리 교대로 나타나는 건 잘 알죠. 처음에 제일 늘어났을 때는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돼서 늘어난 길이가 0이 됐을 때 속도가 제일 빠르고 다음과 같이 서로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두 개를 더한 값은 시간에 따라서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걸 본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이 x축에 해당되는 게 이거는 시간이었지만 이건 x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봤지만 이건 x에 대한 함수로 보면 2분의 1 kx 제곱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구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개를 더한 건 항상 일정하니까. 두 개를 더한 게 일정하고 요걸 알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알죠.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이쪽에서는 속도가 0이 되고 가운데도 속도가 제일 빠르고 다음과 같은 역시 이차 함수가 되겠죠.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면 요거는 2-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꼭 물체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진동하는 거에만 있냐? 그렇진 않죠. 다음과 같은 걸 뭐냐면 토션 펜들럼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철사줄을 이렇게 두고 가운데 줄을 놓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이게 비틀리니까 비틀린 게 풀렸다가 다시 더 가니까 거꾸로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오래 아주 심하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조금만 평행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조금만 움직이면 스프링의 경우는 F는 마이너스 KX에 대응되는 양이 뭐냐면 힘 대신에 토크, X 대신에 데타, K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카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카파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때 주기는 2파이 루트 원래는 스프링은 K분의 M이었었죠. 근데 K 대신에 카파, M 대신에 I, 모먼텀 이너셜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걸 구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오메가가 M분의 K고 이건 K분의 M인데 나중에 외워서 쓰려고 그러면 이게 M분의 K인가 K분의 M인가가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 오메가가 이건가 이런가 걱정하지. 이걸 외우는 게 제일 나아요. K가 M 오메가 제곱이라고 외우면 똑같은 얘기인가? 뭘 외우든? 하나만 외우면 되죠. 두 개 다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펜들럼을 봅시다. 이 펜들럼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본 시스템이에요. 약간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각도가 너무 크면 심플 하모닉 오션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서 세타만큼 조금 갔을 때 여기 작용하는 힘 mg 텐션 T 그래서 이거의 접선 방향으로 보면 이쪽 방향이 m 이게 얼마야?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니까 이게 mg 사인 테타, mg 코사인 테타는 텐션이랑 서로 되고 이게 m 곱하기 a 라고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물론 마이너스죠. 방향이 a는 대략 마이너스 거꾸로 썼네. g 사인 테타 그래서 g 테타 라고 써서 하죠. 그렇게 해서 계산 그렇게 하지 우리 그렇지만 이거는 별로 재밌는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을 배웠으니까 이거는 요점을 중심으로 하는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로테이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토크는 I 알파 이거 쓰면 되죠. 토크가 뭐죠? 이게 길이가 L FG 테타인 경우에 FG 사인 테타 크기는 왜 토크는 이쪽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토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타가 커지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이너스 5를 붙이고 I 알파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 사인 세타는 세타에 거의 비례하죠. 그걸 아나? 여러분들이 캘큘러스 시간에 테일러 익스펜션 이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테타분의 사인 테타가 0으로 가는 극한에 가면 1로 가는 걸 알죠? 이걸 테타로 놓으면 알파는 크기는 보면 i분의 mgl 세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나? 이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요게
오메가 제곱인데 아까 그런가? A가 오메가 제곱. 그렇죠. 요게 오메가 제곱. 요게 오메가가 요거의 스퀘어 루트죠. 근데 I는 요거 I는 쉽죠. 요점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셔는 M 곱하기 L 제곱이죠. ML 제곱을 집어넣으면 G분의 L분의 G. 그래서 토크가 아니라 주기는 2파이 곱하기 요거의 역수.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쓰면 여기 나오는 거는 M 중력하서 또 G, L만 있었는데 피어리어드는 M의 X승, G의 Y승, L의 Z승 해서 우리가 구했던 게 뭐냐면 시간의 역수의 차원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요 컨비네이션으로만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다만 앞에 있는 상수는 우리가 피직스를 통해서 차원이 없는 디멘션 레스한 컨스턴트는 피직스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피직스를 통해서 구한 게 바로 2파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조금 아까 토션 펜들럼, 그 다음에 그냥 보통 펜들럼, 가장 무식한 펜들럼을 우리 되게 무식한 걸 피지컬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지컬 펜들럼 뭐냐면 나무 판자에다가 못 땅 박아서 흔들리게 만든 거예요. 물론 여기에 프릭션이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 작용하는 중력 역시 이것도 요점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세타인 경우 이게 mg sin θ. 토크를 보면 토크는 토크를 오메가는 이거 우리 쓸 수 있죠. 우리 아까 쓴 것처럼 여기 토크가 h 곱하기 fg sin θ인데 이게 I 알파. 근데 이게 θ가 거의 1보다 굉장히 작으면 fg θ. 그래서 알파는 물론 부호는 반대이지만 부호는 생각하지 않으면 fg가 뭐야?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 h θ. 그래서 이게 바로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mgh 오버 I, t는 2파이 곱하기 5의 역수. I는 뭐죠 근데? 요점이 센터 오브 매스죠. 그죠? 중력이 작용하는 거.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한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있으면 그거를 패러렐 엑시스 세어렘에 의해서 구하면 돼요. 어쨌든 그걸 I라고 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역시 피어리어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난 몇 년간 나왔던 2차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